지난주 이 세미나 끝나고 기자들이 미국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미국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십만 명을 굶어 죽여가면서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잘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하고 한 나라뿐입니다. 그것도 백인 정권에서 백인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수위 과정에서 이렇게 백인 정권으로 이렇게 폐기했습니다. 국가 안보 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 개발까지 성공한 상황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미국 정상회담의 실패에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독재자인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 권력 유지와 정치적 군사적 이치를 위해서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아주 높은 퍼센테이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계속 말을 반복해 왔는데 김정은의 실체를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에 그치고 김정은의 실체를 알았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모도화할 시간만 벌어줬고 우리 국민이 머리맡에 핵을 근처에 두고 핵 인질이 되는 참담한 상황을 이제 우리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괴담 결정을 수준한 것은 이미 고철이 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비핵화라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추가 핵시설 여기서 다 강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선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거 있고 과연 이것이 어느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오늘 한 일간지에서 분당이라는 지역에 명령한 지하시설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것을 수십 번에 걸쳐서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요구한 5개의 제재 해제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온 이유는 그동안 대북 제재가 북한의 GDP를 폭락시키고 또 지도부의 돈줄을 마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핵 폐기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물샐 틈 없는 공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중재자 역할을 한답시고 북한 편만 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힘을 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 하는 그런 전략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고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하루 뒤 발표한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는 폭탄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급히 미국 간 중재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 공조 바탕 위에 북한이 전면적인 핵 폐기와 핵리스트 제공 등의 조치를 하는 것만이 제재 해제의 열쇠라고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해서 앉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미 간의 신뢰를 또다시 질주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폭탄과 농축시설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9.19 군사 합의로 우리 군과 유엔사의 수종을 묶어버리더니 을지 부리던 가gen 연습을 유예시키고 퀴리조를 독수리 훈련까지 해지되고 한미연합사 차원의 3번 힘이 모두 없어지게 만드는 초유의 안보 무장 해제 사안을 설득했습니다. 여기에 한일관계까지 악화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필수적인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다가 한미 간 공조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기 25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사실상 헛소리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안보실 2차장을 교체한 것만 봐도 한미 간의 정보 교류가 거의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외교안보 정책에서 대참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라인이 무능하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외교안보 라인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특히 문정인 특보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정의연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3월 5일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와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발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대학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이런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정의원 실장에게 그 말을 기자에게 직접 설명하라, 발표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원, 서훈, 이런 사람들의 오판이 오늘날 북한 비핵화 실패를 불러온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정인 특보는 틈만 나면 북한 편을 드는 반응으로 한미 동맹을 이간시켜 왔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도대체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한미 간 소통과 공조에 발붙고 뛰어야 할 강경화 장관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최근 방중 모든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미국 대화 의지와 비핵화 공약이 확인됐다면서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대북 제1전문가는 노무현 통일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힘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동안 안일했던 대북 정책에 관해서 국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외교 안보 책임자를 전면 교체한 것을 반드시 촉구합니다. 오늘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신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